주말마다 이렇게 좀 가끔씩 모셔보는 그 푸른한국 전영준 대표님의 이 여론조사 분석에 대해서 한번 오랜만에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결국 이게 두 번의 윤한 갈등이 벌어졌고 지지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조금은 참 새롭고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윤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간에 이런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막 편이 갈라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이런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송 대표님. 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푸른한국닷컴 대표 전영준입니다. 예. 좀 지난 3주간 이런 여론조사의 추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네. 이런 국민의힘에 상당히 이런 유리한 구도, 그리고 참 이제 이기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또 시청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네. 이번에 이제 그 이후로,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로 이런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추이와 분석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난 이제 1월 달에 제가 이제 한번 인터뷰를 했었죠. 예. 네, 그때는 이제 우리 예비 후보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일당되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가반 여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우리가 일당되는 건 틀림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여러 가지 곡절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확 따라 이제 많이 떨어지고 우리 지지자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열흘 진행됐던 용산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다행히도 봉합이 됐고, 네. 종결인지 아니면 이제 봉합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우리 지지자들 일단 우려를 일단 불식시켰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상당히 다행이고요. 네. 이 원인에는 사실 언론들도 있어요. 언론 매체들이 국민을 향해서 계속 이간질을 시켰거든요. 이게 먹혀 들었어요. 중정 분리해야 된다. 한동훈을 향해서는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한다. 예. 계속 이간질 시켰어요. 여기에 또 이준석은 한동훈은 대통령의 개입을 막아야 된다. 또 이렇게까지 훈수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갈등 속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겹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제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예, 맞습니다. 대통령제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이며 집권 여당의 총재격입니다. 총재는 아니지만 사실 총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따라서 대통령은 국정 운영과 집권 여당의 당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해야 되고요. 그게 지금 총선 개입이다, 당정, 이런 정무 개입이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잖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총재격으로 위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당무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합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문재인 정권 때도 다 했죠. 다 했죠. 예. 다 했죠. 어느 정권에서 다 했죠. 네. 다만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게,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도 없고 당무에 개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정무수석이 있기 때문에 정무수석을 통해서 당무에 개입도 할 수 있고 조언도 할 수 있고 또 의견 청취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대통령은 최종 책임의 당사자고 또 잘 되면 최고의 영예를 누릴 수 있는 또 당사자입니다,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있어서 총선이 지더라도 제일 피해를 받고 이기면 또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네. 당연하죠. 총선에서 이기면 그거는 대통령한테 있는 거고, 예. 패배하는 거는 그건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역대 정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영예와 책임을 모두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 집권 여당이 당정 협조를 한다고 해서 당이 정부의 우월적 위치에서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제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분명히 이번 갈등의 1차적 책임은 용산에 있습니다. 네. 출국이 된 이종석 전 장관을 갑자기 호주대사 임명하고, 네. 상무수석이 또 부적절하게 발언을 하고, 뭐, 네. 이 용산에 있죠. 네. 그러나 더 좀 살펴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언론들이 이간질한 것도 아주 큰 요인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 거의 뭐 보수 언론까지도 합세를 해서 당장 귀국시켜야 된다 이렇게 뭐 사설을 냈었죠. 그렇죠. 자행하고 선동하고 뭐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네. 이제 문제는 이런 언론의 그 좌파 언론, 보수 언론 일부도 막 그런 선동에 국민의힘이 그냥 무기력하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제대로 네. 목소리도 못 내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적어도 한 초기에는 좀 공세에 대응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 여론에게 밀리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좀 차게 치고 나가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네. 그냥 그걸 무기력하게 빠지면서 뒤로 물러서면서 더 역효과가 난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이 과연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네. 어떻게 변했는지, 예. 이 국정 지도와 정당 지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제가 오늘 조사를 보면은,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뭐 한동훈 위원장이 됐든, 네. 전에 누가 당대표가 됐든 당의 대표의 역할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상당히 통계에서 주는 수치를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2023년 12월 25일, 즉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기 전 국정 지지도가 36.3%였고 국민의힘 당 지지도가 39%였습니다. 예. 한 달 후에 1월 22일 날 발표된 조사를 보면 국정 지지도가 36.8, 당 지지도는 36.6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 지지도는 0.5% 대략 올랐는데 당 지지도가 쫙 빠졌죠. 네. 한 2.4%가 빠졌죠. 예. 네. 근데 그 당시에는 한동훈 효과 매일 언론에서 한동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치상 나타나는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대통령을 바라본다는 거죠. 대통령이 잘했냐 못했냐를 바라보는 거지, 네. 한동훈 위원장이 잘했냐 못했냐를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네. 그 결과가 사실 나타났습니다. 그 네. 결과 리얼미터 2월 10일에 발표된 조사를 보면은 올라갔죠. 국정 지지도가 39.2% 올라가고 당 지지도도 올라갔습니다. 네. 또 왜 올라갔죠? 의사 증언이 이슈가 됐죠. 예. 그때 2월 1일 의사 증언 발표하면서 핫 이슈가 되면서 국민들의 그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국갤럽 조사에 봐도 그렇게 쭉 나타납니다. 그 지표가 12월 15일 날 31%, 국민의힘 당 지지도는 36%. 한 달 후 1월 26일 날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 지지도 31%, 정당 지지도 36%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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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월 16일 날 발표된 조사를 보면 국정 지지도가 33%, 정당 지지도가 37%입니다. 예. 2% 올랐고 정당 지지도는 1%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 지지도가 당 지지도를 견인했다는 거죠. 여기 수치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데일리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12월 28일 발표된 거 보면 데일리한 41.6%, 정당 지지도 43%입니다. 1월 25일 날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 지지도가 내려갔습니다. 37.8%, 국민의힘 40.9%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거의 비슷한 비례로 내려갔죠. 예. 그 다음에 2월 8일 날 이때 많이 올라갔습니다. 2월 8일 날 의사 증언 이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확실했군요. 이게 효과가. 네, 이 효과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2주 사이에 국정 지도가 44.6, 정당 지도가 46.1%로 확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 국회의원 공천 관계 때문에 큰
이슈가 없었어요. 예. 국정의 이슈가 의사증언이라는 국정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예. 1차적 책임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있죠. 예. 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은 만탑이라는 거죠. 예. 대통령이 최고라는 거죠. 네. 대통령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국정 지지도가 상승하면 당연히 당 지도가 상승하고 네. 반대로 국정 지도가 하락하면 당 지도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국정 지도가 빠지지 않도록 당에서 좀 도와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같이 협조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당에서 도와줬는데도 뭐 네. 국정 지도가 빠진다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지난 두 달 동안 12월 초서부터 1년의 사태를 쭉 보면은 과연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국정을 도와줬을까 하는 의문은 생깁니다. 좀 따로 움직였던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문재인 선생님은 항상 앞장서서 제일 먼저 약간 손절을 좀 하는 모습이었죠. 그렇지 항상 손절하는 모습이었고 예. 뭐 항상 여론에 쫓아가는 그런 모습.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시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났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집권 여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국정지도 하락하면 정장지도 하락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에서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지지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네. 그때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아마 돌아보면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코로나 사태 초기에 대응을 못 해가지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네.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처럼 부안회동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욕했습니까? 아니죠. 예. 아니죠. 똘똘 뭉쳐서 막았죠. 네. 국정지도 하락을. 네. 그러니까 국정지도 하락을 막아야 정장지도 하락도 막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당정분리. 언론에서 매일 떠들어대는 당정분리. 맞습니다.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잠시 보자면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주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라고 지네들은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자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자멸을. 그럼요. 네. 예. 네, 그런 언론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의 참모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네. 네. 참모들이 지금 정무적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라는 것은 균형 감각이거든요, 결국은. 예. 네. 그래서 그런 균형 감각을 갖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예. 옛날에 그 정권에서는 그런 참모들이 좀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참모들도 뭐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예. 국민들한테 이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열심히 대통령을 보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참모들이 대통령 신기 보완하는 데 치중하면 결국은 용산과 당 모두 망한다. 네. 그리고 당은 대통령과 차별화하고 당정 분리를 하게 되면 결국 용산과 당 모두 망한다. 네. 이런 걸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당정 협조하고 대통령과 일체감을 통해서 네. 국정을 계속 국정 운영하는데 책임감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푸른한국 전영준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선거판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이신 전영준 대표님의 이런 여론조사 관련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언론에서 자꾸 이간질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한동훈이 이제 갈라져야 된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는 대통령과 선을 긋고 따로 움직여야 된다. 계속 이런 푸시를 냈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민주당 때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를 내야, 그래야 총선에 이긴다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한동훈 위원장이 딱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여론이 이제 확 떴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이제 언론에서도 엄청난 이런 뭐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막 이런 컨벤션 효과는 좀 느껴졌지만 결국 이런 여론조사만 딱 보면요, 결국에는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랐던 그 배경에는 국정지지도,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 그때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함께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띄우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면서 뭐 이런 새로운 권력, 뭐 이런 얘기와 함께 마치 이런 두 개가 이제 따로 움직여야 되는 뭐 이런 방향으로 띄웠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지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지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시는 분도 한동훈 위원장을 응원하시는 분도 결국에는 이번 총선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런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뭐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정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린다, 견인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참 그동안 우리가 너무 언론에 휘둘렸다. 네? 아니 국민들이, 유권자가 주인인데 언론이 주인이 됐고 민주당이 주인이 돼서 모든 것들을 다 본인 마음대로 다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국민의힘 비대위가 마음에 안 든다, 난 이제 총선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 언론의 이런 의도대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을 이롭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 우직하게 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도 뭐 장해찬 후보 얘기 나오면서 장해찬 후보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지금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장해찬 후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는 심정이고 국민의힘 후보도 정부가 잘 되길 바라는 심정이고 총선에 이기길 바라는 심정이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여론조사와 함께 선거운동을 해서 최선의 결과로 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이런 얘기 갖고선 서로 갈라질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장해찬 후보가 나오든 안 나오든 어떻게 선거를 하든 말든 우리는 이번 총선에 이기는 방법을 매일같이 고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일단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기고 끝난 다음에 우리가 책임을 묻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 이준석을 내치지 않고 끌어안았잖아요. 왜냐? 지금 내치면 오히려 언론들의 이런 프레임에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 정치인을 내쳐버린 대통령 프레임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 선거 때까지 끌어안았어요. 뭐 본인이 뭐 어떤 위원장 하고 싶다길래 그런 선대위원장도 주고 안아줬죠. 그 다음에 선거 이긴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가 조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금 이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상승을 한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의대 증원 확대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왜 빠집니까? 의대 증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봉합이 안 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거예요.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의사들과 척을 지고 있어요. 지금 뭐 의협에서는 강경파인 그런 이제 회장이 임명이 되었고,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절대로 인정 못하겠다라는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점들을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내줘서 파고들어야죠.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정부에 지금 뭐
정부를 보면서 피해를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이런 의대 증원과 같이 정말로 민생과 관련되고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주고 힘을 모아주고 힘을 실어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그렇게 해야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이런 당정의 화합과 함께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은설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2번, 4번 쾅쾅쾅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께서 조금 위험한 표현 쓰셔가지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70석 가능하다. 그리고 어차피 지지자들은 나중에 선거 때 되면 돌아온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몇 석이 가능할 거예요. 이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고개를 들면은 망하는 선거입니다. 한없이 낮추고 오히려 우리는 100석도 가능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이런 위기감 속에서 한없이 낮추고요. 의석수 얘기하지 말고 정말 민생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지지자들을 향해서 어차피 돌아올 사람들인데, 이런 말은요, 진짜 3% 정도를 뚝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총선의 메시지의 방향은, 지금 우리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잘 극복을 하고 봉합을 해서 당정이 한 목소리로 가야 된다, 이러한 방향. 그리고 지금 선거를 치르면 진다.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우리가 목표를 열심히 내고 인생에 대해서 정책들을 잘 내놓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예방한다고 하죠. TK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금 유세에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찍을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그분들이 어차피 무조건 찍을 분들이 안 나오겠대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정말 조아리고 읍소하고 호소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나와주세요. 이번에 한 번만 뽑아주시면, 한 번만 더 믿어주시면 우리가 정말로 총선 압승해서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지탱을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기는 쪽에 붙습니다. 특히 중도층, 무당층은요, 끝까지 결정 안 내리다가 막판에 그래도 여기가 좀 더 안정적이네, 여기가 좀 더 상식적이네, 여기가 그래도 더 이길 것 같네라는 쪽에 힘이 실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몰아줘야, 그래야 국민의 힘도 같이 견인이 돼서 총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